안녕하세요.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김서윤의 첫 인사는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14살 소녀의 목소리는 교실 한쪽 구석에서 작게 울려 퍼졌죠. 서울에서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도시로 이민을 온 지 이제 겨우 일주일째였어요. 아버지의 회사 발령으로 가족 모두가 태평양을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교실 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책상 배치와는 전혀 다른 둥근 테이블들, 벽에 붙은 형형색색의 포스터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가장 부담스러웠죠. 서윤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또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에는 여전히 어색한 억양과 서툰 표현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김밥을 조용히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샌드위치나 피자, 조각을 먹으며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소리마저 멀리 들렸습니다. 때로는 한국이 그리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먹던 급식, 쉬는 시간마다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이 말이죠. 하지만 수학 수업 시간만 되면 서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맥그레디 선생님이 칠판에 기본적인 대수 문제를 적기 시작하면 서윤은 조용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연필을 굴리며 고민하는 사이 서윤은 이미 머릿속으로 답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 맥그레디 선생님이 칠판에 2차방 정식 문제 몇 개를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도 나도 계산기를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올려진 계산기들이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서윤만은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연필 하나만 들고 종이 위에서 차근차근 손으로 계산해 나갔습니다. 서윤의 연필 끝에서 숫자들이 정갈하게 적혀 내려갔어요. 인수분해를 하고 근의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직 계산기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서윤은 이미 답을 구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문제가 아니라 칠판에 적힌 모든 문제를 말이죠. 맥그레디 선생님은 서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실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뭔가 달랐어요. 이 조용한 아시아 소녀는 미국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들을 마치 초등학교 덧셈처럼 쉽게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속도와 정확성이었습니다. 서윤, 계산기 안 써도 되겠어? 맥그레디 선생님이 물었을 때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답 뒤로 교실 안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호기심 반, 의아함 반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서윤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연필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맥그레디 선생님은 서윤의 문제풀이 과정을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수준에 훨씬 뛰어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맥그레디 선생님은 칠판을 바라보더니 분필을 들어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칠판에 적히기 시작한 것은 평소 수업에서 다루던 문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복잡한 3차 함수 문제로 고등학교 과정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수들과 높은 차수의 함수는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죠. 교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누가 나와서 풀어볼까? 맥그레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엘리자조차 고개를 살짝 돌렸고 평소 수학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제이슨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적도 없었거든요. 몇몇 아이들은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일찍 나가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 선생님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교실 앞 모든 시선이 따라왔어요. 서윤은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갑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칠판의 문제를 바라보니 복잡한 수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교실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멀어져 갔어요. 분필을 쥔 서윤은 문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었습니다. 3차 함수의 극값과 변곡점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풀어본 심화 문제집에서 비슷한 유형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풀이를 시작했어요. 먼저 함수를 미분하여 1차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서윤의 손끝에서 수식들이 정갈하게 적혀 내려갔어요.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핵심적인 과정만을 골라내는 독특한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식 수학 교육에서 익힌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었죠. 맥그레디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윤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 조용한 아시아 소녀는 당황하거나 포기하는 기색 없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2차 도함수까지 구해 변곡점을 찾아내자 교실 앞 몇몇 아이들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그 탄성 속에는 감탄보다는 의아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중학생이 이런 문제를 풀어낼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마침내 서윤이 마지막 답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을 때 교실 안 공기의 밀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낯선 시선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은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김서윤은 단순한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내 수학대회 예선 공고가 붙은 것이었어요. 맥그레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안내를 했을 때 서윤은 별다른 생각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저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좋았거든요. 예선 시험은 방과 후에 조용한 도서관에서 치러졌어요. 1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서윤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지를 받자마자 서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평소 수업보다는 어려웠지만 한국에서 풀어본 문제들에 비하면 충분히 해볼 만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연필을 굴리며 고민하는 사이 서윤은 차분하게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때로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때로는 종이 한 켠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가며 해결했습니다. 시험 시간 1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서윤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도 시간이 남았어요.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맥그레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며 시험지 뭉치를 들고 있을 때 아이들은 저마다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수학 동아리장인 엘리자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했습니다. 1등은 김서윤입니다. 선생님의 발표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윤 자신도 놀랐습니다. 1등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막상 발표를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박수 소리가 듬성듬성 들려왔지만 그 박수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만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맥그레디 선생님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들은 축하보다는 의아함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학교 최고의 수학 실력자들을 제치고 1등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점심시간 엘리자가 친구들과 함께 앉은 테이블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나타나서 1등이라니. 맞아. 저번에 칠판에서 문제 풀 때도 뭔가 달랐어. 혹시 미리 문제를 본 건 아닐까? 속삭임은 작았지만 조용한 식당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서유는 김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마저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윤을 둘러싼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출발선이 다르잖아. 사물함을 열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적힌 작은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서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 쪽지를 떼어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교실에서 서윤의 자리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간혹 과제에 대해 물어보던 아이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지만 그래도 수학 시간만큼은 여전히 집중했습니다. 숫자와 공식들 앞에서는 모든 시선과 속삭임들이 사라졌거든요. 서윤의 1등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진 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시선들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이들이 서윤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정말 이상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1등을 하지? 점심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서윤이 식당에 들어서면 대화가 뚝 끊어지고 빈자리가 있어도 아무도 함께 앉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서윤이 다가가자 아이들이 일제히 자리를 옮기는 일도 있었어요.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수학 동아리장인 엘리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서윤이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엘리자와 마주쳤을 때 엘리자는 일부러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수학대회 준비하느라 힘들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루는 거니까 부담이 크더라. 정정당당하게라는 단어에 서윤의 가슴이 찔렸어요. 분명 자신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쳤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사물함도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꼼수쟁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거나 때로는 정답지는 어디서 구했니? 라는 악의적인 메모가 들어있기도 했어요. 서윤은 그런 쪽지들을 조용히 구겨서 버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수업 시간조차 편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손을 들고 답을 말하면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들이었죠. 심지어 맞은 답을 말해도 박수는 듬성듬성했고 어딘지 모르게 냉소적인 분위기였어요. 체육 시간에는 팀을 나눌 때 서윤이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아무도 서윤과 같은 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체육 선생님이 강제로 배정해줘야 했고 그럴 때마다 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쟤랑 같은 팀이면 어떻게 대화해? 맞아. 뭔가 로봇 같지 않아? 항상 조용하고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서윤의 귀에 들려왔어요. 서윤은 참고 또 참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점점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더욱 직접적인 괴롭힘이 있었어요. 서윤이 열심히 그린 그림에 누군가 연필로 CHEAT라고 작게 적어 놓았거든요.
서윤은 그 글자를 지우개로 조용히 지웠지만 마음속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김밥을 먹는 서윤을 보며 몇몇 아이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저 애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서윤은 김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은 도서관에서 혼자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사물함에서 더욱 충격적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단순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선 노골적인 배척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문제를 풀던 시간들, 실력을 인정받고 격려받던 순간들이 말이죠. 여기서는 잘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지만 서윤은 잠든 척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견뎌내자.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다짐마저 흔들릴 만큼 매일매일이 힘들어져 갔습니다. 서윤을 둘러싼 속삭임들은 결국 교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엘리자가 맥그레디 선생님에게 보낸 이메일이 결정타였어요. 정중한 문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가능성, 한국에서의 선행학습 문제,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공정성 문제까지 말이죠. 며칠 후 맥그레디 선생님이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방과 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다음 주 수학대회 본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본선에서는 별도의 감독관이 배치될 거야. 그리고 시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지켜볼 예정이야.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서윤에 대한 불신, 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말이야. 모든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맥그레디 선생님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서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소식은 곧 학교 전체로 퍼졌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 그래서 특별 감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 말이죠. 복도에서 서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특별 감시받는 거 맞지? 역시 뭔가 이상했어. 점심시간 서윤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엘리자와 친구들이 일부러 가로막고 서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공부 어때? 문제집 말고 다른 거 보는 건 아니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가려 했지만 엘리자가 계속 따라오며 비꼬는 말을 이어갔어요. 사물함을 열 때마다 새로운 악의적인 쪽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어디서 구했니? 컨닝 실력도 수학 실력이야? 한국식 공부법, 부정행위 같은 글들이었어요. 서윤은 그런 쪽지들을 하나하나 찢어서 버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서윤이 손을 들어 답을 말하면 아이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모범 답안 외운 거 말아내라는 표정들이었죠. 심지어 정답을 말해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체육 시간에는 더욱 직접적인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팀을 나눌 때 서윤은 항상 혼자 남겨졌고 공을 패스해줘도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서윤이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외면했습니다. 쟤랑 같은 팀 하기 싫어.
뭔가 부정직한 느낌이야.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서윤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서윤은 운동장 구석에 혼자 서서 다른 아이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학대회 본선 당일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으며 서윤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강당 앞에 이미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본선에 진출한 10명의 학생들과 구경 온 아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나타나자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향했지만 이전보다는 덜 부담스러웠어요. 강당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자의 이름표가 붙은 자리에 앉았을 때 서윤은 다른 학생들과 충분한 거리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맥그레디 선생님의 배려였겠지만 동시에 특별한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감독 선생님 두 분이 강당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 체육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이들은 수학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정행위 여부는 충분히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계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여분의 종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시험 안내가 끝나고 문제지가 배부되었을 때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문제지를 펼치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본적인 대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하, 확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서윤은 문제를 차례대로 읽으며 전체적인 난이도를 파악했어요. 시작 신호와 함께 서윤은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손으로 직접 계산하며 각 단계를 정확하게 적어 나갔어요. 다른 학생들이 연필을 굴리며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간 정도까지 진행했을 때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최적화 문제였는데 서윤은 먼저 좌표 평면의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는 대신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었어요. 감독 선생님 중 한 분이 서윤의 뒤로 와서 잠시 지켜봤습니다. 서윤이 그리는 정확한 그래프와 체계적인 풀이 과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행위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탄탄한 기초 실력이 느껴졌습니다. 시험 중반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조합과 확률이 결합된 복합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막혔습니다. 서윤도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서윤은 문제를 여러 번 읽으며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기본 원리의 응용이었어요. 서윤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연습했던 방법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30분, 서윤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검산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대부분이 아직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서윤만은 여유 있게 답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실수가 없는지, 계산 과정이 정확한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시험 종료 5분 전, 서윤은 마지막 한 번 더 전체 답안을 훑어봤어요. 자신 있게 풀어낸 문제들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시간 종료. 모든 학생은 연필을 내려놓으세요. 서윤은 연필을 조용히 내려놓고 답안지를 정리했어요. 강당을 나서면서 뒤돌아본 감독 선생님들의 표정에는 의심보다는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주쳤을 때 분위기가 이전과 달랐어요. 서로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서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어떻게 풀었어? 처음으로 받는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서윤은 간단하게 자신의 접근 방법을 설명했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수학대회 결과 발표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학교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시험 당일 서윤의 모습을 본 아이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시험을 함께 치른 학생들이 서윤의 체계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모습,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방식, 그리고 감독 선생님들조차 감탄하며 지켜보던 모습들 말이죠. 엘리자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험 중에 서윤을 몰래 관찰했는데 전혀 부정행위의 기미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질투했던 것 같다고, 서윤이 정말 실력이 뛰어난 거였다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 변화는 천천히 학교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거리감을 두고 있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시선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복도에서 서윤과 마주쳐도 이전처럼 피하지 않았고 간혹 수학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아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드디어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맥그레디 선생님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당이 조용해졌고 서윤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일들 때문에 긴장되었거든요. 3등 제이슨, 2등 엘리자가 발표되었을 때 예상대로라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1등이 호명되었습니다. 김서윤, 만점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시험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했습니다. 맥그레디 선생님은 서윤의 창의적이면서도 정확한 풀이 방법을 칭찬했어요. 감독을 맡은 선생님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동안의 의심과 오해가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강당을 나서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자가 서윤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섣불리 판단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를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이후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심 대신 존경이, 경계심 대신 호기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윤의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고 수학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어요. 맥그레디 선생님도 서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서윤의 실력을 믿고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윤은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침내 진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서윤을 꼭 안아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길고 어려웠던 시간이 마침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수학대회 결과 발표 이후 서윤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들리던 수군거림은 사라졌고
대신 자연스러운 인사와 미소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여러 아이들이 서윤의 테이블에 함께 앉으려 했고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교 생활이나 음식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엘리자는 특히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미안함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수학 동아리에서도 서윤을 정식으로 초대했고 서윤의 풀이 방법을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맥그레디 선생님은 서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 수학 경시 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가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실력을 의심받을 이유가 없었고 더 큰 무대에서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년 후배가 교실 문을 두드렸어요. 수줍게 들어온 소녀는 서윤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기꺼이 방과 후에 시간을 내어 후배를 도와주었습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서윤의 모습을 보며 후배는 눈을 반짝였어요.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서윤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거든요. 서윤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쁨을 처음 느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언니처럼 수학 잘하고 싶어요. 후배의 순수한 말에 서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어색함, 수학 시간의 긴장감, 의심받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은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서윤은 어머니의 수학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고 새로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달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실력을 믿고 정정당당하게 증명해 보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었어요. 서윤은 연필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 온 지 이제 반년이 다 되어 갔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이곳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창밖에서는 조용히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누군가의 박수처럼 작지만 따뜻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력을 믿고 꿋꿋이 나아가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윤은 노트를 정리하고 책상 위에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내일 후배에게 설명해 줄 문제들을 미리 살펴보려는 것이었어요. 이제 서윤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생겼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선배 말이죠.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조용히 춤을 추었고 서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여행이 마침내 끝났고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